만약 여러분이 그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을 막 걱정해서 무심코 던진 말이 있잖아요. 아유, 억지로라도 참고 좀 걸으셔야 해요. 이런 한마디가 사실은 부모님의 관절을 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고 있는 지름길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진짜 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흔하죠. 보통 우리는 뼈가 시리다, 막 무릎이 아프다 하시면 에이, 안 움직이셔서 그래요. 아파도 움직여야 낫죠.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하면 뭐 무조건 땀을 흘리고 체중을 막 싣고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딱 박혀 있으니까요. 네네. 특히 노년층의 운동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그런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한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혹은 그 통증 때문에 아예 엄두를 못 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쉽고 친절하고 완벽한 운동법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들이 꽤 흥미롭거든요. 노년층 생체역학에 관한 최신 논문들, 그리고 정맥 순환계 관련 의학 저널, 거기 아주 생생하고 통찰을 주는 박 박사라는 분의 노인 임상 케이스 연구까지 싹 다 모아봤어요. 네, 그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이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반갑죠. 그러니까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단 30초면 끝나는 움직임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바꿔놓는지 그 원리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세요 하는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인간의 몸, 그중에서도 특히 노화가 진행된 몸이 중력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리고 굳어버린 관절이랑 혈관이 어떤 역학관계로 막 얽혀 있는지를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어내고 있거든요. 과학과 상식의 만남이네요. 그럼 자료에 등장하는 그 박사의 임상 케이스 연구, 그 이 여사님의 이야기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 여사님의 호소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만 있어도 다리가 막 그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고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일어서면 발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아이구구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상태를 단순히 아유,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네 이렇게 치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력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자료에 포함된 혈류 역학 논문을 보면 이건 중력하고 인체의 펌프 시스템이 벌이는 싸움에서 우리 몸이 지금 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물리적 신호거든요. 물리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중력을 타고 발바닥까지 아주 쉽게 내리막길을 구르듯 확 내려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내려갔으면 당연히 다시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발끝에 모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막 거스려 올라가는 험난한 오르막길을 등반해야 하거든요. 와, 중력을 거스른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런데 이 여사님처럼 발목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피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첫 번째 길목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심각한 혈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잠깐만요. 그 길목이 막혔다는 걸 제가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꽉 막혀 있는 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오, 네, 아주 적절하네요. 차단기는 느려가 있고 차들은 뒤에서 끝없이 밀려들고, 그래서 톨게이트 앞이 차들로 퉁퉁 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다리에도 피가 막 고여서 그게 코끼리 다리가 되는 거군요. 방금 말씀하신 비유가 상황을 이해하는 아주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체에서는 그보다 상황이 좀 더 나빠요. 더 나쁘다고요? 차가 막힌 것보다 더요? 네, 단순히 차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그 톨게이트의 차단기 자체가 수십 년간 기름칠을 안 해서 완전히 벌겋게 녹슬어버린 상태라고 보셔야 해요. 아예 굳어버린 거죠. 차단기 자체가 고장이 난 거구나. 그럼 여기서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고속도로가 막혔으면 어떻게든 차를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억지로라도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걷고 막 뛰고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그 혈액이라는 차들이 억지로라도 확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우리가 부모님들께 아유 조금 아파도 참고 걸으셔야 피가 돌죠 라고 막 잔소리하는 게 딱 그런 논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박 박사의 임상 처방을 보면
억지로 걷는 행위를 아주 강하게 제지하거든요. 걷지 말라고요? 네, 오히려 절대 무리해서 일어나지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아까 그 녹슨 차단기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차단기가 뻑뻑하게 굳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무작정 수많은 차들을 고속으로 꽉 밀어 넣으면서 빨리 통과해 이러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가 빡살이 나고 아니면 차가 다 망가지겠죠? 완전 아수라장이 될 텐데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발목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주변 근육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체중이라는 수십 킬로그램의 거대한 바위를 얹어서 무리하게 걷기 시작하면요. 체중이 실리니까. 네, 혈액순환이 개선되기는커녕 그 마찰을 견디지 못한 무릎하고 발목 연골이 먼저 싹 다 갈려나가고 심각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모시고 공원 막 걷다가 아유 아빠도 꼭 참고 걸으셔야 나아요 이랬던 게 아이고. 사실은 아버지의 그 녹슨 관절을 억지로 막 부러뜨리라고 강요했던 거나 다름없군요.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체중을 싣고 걷는 게 독이라면 평생 소파에 앉아만 계셔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톨게이트에 막 무식하게 차를 들이받는 대신에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차단기에 기름칠을 싹 해서 스스로 열리게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칠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노년층을 위한 완벽한 30초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방법은 들으시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혹시 지금 앉아 계시다면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네, 다들 한번 해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등을 쫙 기대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어서 발을 허공에 띄웁니다. 그리고 발끝에 아주 커다란 붓이 달려있다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붓으로 허공에 커다란 원을 그립니다. 네, 아주 천천히요. 바깥쪽으로 천천히 동그라미 10번,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동그라미 10번. 이게 끝입니까? 네, 이게 끝입니다. 동작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죠. 진짜 단순했네요.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 안에는 노인 생체역학의 정수가 아주 치밀하게 딱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료 보면서 약간 좀 의심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운동인데 체중이 실려서 근육이 막 뻐근해지는 것도 아니고 땀방울 하나 안 나지 않아요? 그렇죠. 시시해 보일 수 있죠. 그냥 허공에 대고 발목을 휘적휘적 돌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이건 그냥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 정도 아닌가요? 뼈가 튼튼해지려면 그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골밀도 좋아진다고. 맞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체중 부하가 필요한 건 팩트예요. 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순서가요? 네. 관절이 이미 굳어 있는 상태에서 체중 부하는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전에 연골을 먼저 아작을 내버립니다. 이 발목 돌리기 동작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체중 부하가 제로라는 사실이에요. 제로. 그러니까 걷기라는 본격적인 체중 부하 단계로 막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발이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중력이 관절을 짓누르지를 않죠. 이 부상 위험이 아예 제로인 상태에서 발목을 부드럽게 싹 회전시키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놀라운 화학적, 물리적 반응이 시작됩니다. 어떤 반응이요? 관절 안에는 그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활액이라는 일종의 윤활유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활액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는데요? 관절 주머니가 막 움직이면서 압력의 변화가 생겨야만 주변 조직에서 활액이 마치 스펀지에서 물 배어나오듯 쫙 뿜어져 나옵니다. 즉 체중을 전혀 실지 않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이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관절한테 자, 이제 윤활유 쫙 짜네 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기계적 신호인 거죠. 와, 그건 진짜 놀랍네요.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원을 그리는 그 30초의 시간이 사실은 막 뻑뻑하게 녹슬어버린 우리 몸의 톨게이트 차단기에다가 아주 고급 윤활유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바르고 있는 물리적인 작업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기름칠이 싹 되면서 닫혀있던 길이 스르륵하고 부드럽게 열리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뻣뻣했던 길목이 딱 열리면서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드디어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길 열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톨게이트 타단기가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는 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막 윤활유가 듬뿍 발라져서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물리적인 장벽에만 부딪힙니다. 차단기가 열렸다고 해서 밑으로 쏠려있던 수많은 그 피들이 알아서 막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까지 꿍꿍대고 기어 올라갈 순 없잖아요.
길은 열렸는데 차를 쫙 밀어줄 엔진이 없습니다.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길을 열었으면 이제 꽉 막힌 차들을 밀어낼 강력한 펌프를 가동할 차례죠. 펌프요?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발목으로 예쁜 원을 그리는 데서 딱 멈추면 그건 반쪽짜리 운동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동작이 추가가 되어야 완벽해지거든요. 오, 그게 뭡니까? 발목으로 원을 그리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내 몸통 쪽으로 그 정강이가 뻐근해질 정도로 강하게 꽉 당겼다가 당겼다가 반대로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의 각도를 아주 극한으로 넓혀주는 겁니다. 쫙 펴주라고요. 네, 이렇게 발목이 꺾이는 각도를 최대로 딱 만들면 우리 다리 뒤쪽에 있는 거대한 근육 덩어리, 즉 종아리 근육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 종아리 근육. 여기서 드디어 종아리가 등장하는군요. 제가 어릴 때 세차장에서 쓰던 아주 크고 두꺼운 노란 스펀지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요. 오, 스펀지 좋죠. 물을 막 잔뜩 먹으면 스펀지를 양손으로 꽉 쥐어짜면 안에 있던 물이 위로 쫙 하고 뿜어져 나오잖아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우리 핏줄을 그렇게 꽉 쥐어짜는 건가요? 스펀지 비유도 아주 훌륭합니다만 사실 정맥의 구조를 알면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경이로운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스펀지보다 더 정교하다고요? 종아리를 의학적으로 제2의 심장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정맥 안에 있는 특별한 장치 때문이거든요. 혹시 정맥 판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판막이요? 그 심장에 있는 문 같은 거 아닌가요? 피 거꾸로 안 흐르게 딱 막아주는? 맞습니다. 다리 정맥 안에도 그런 문이 수없이 달려 있어요. 모양을 상상해 보자면 혈관 내벽에 아주 작은 낙하산들이 거꾸로 막 매달려 있는 것과 비슷해요. 낙하산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네, 종아리 근육이 꽉 수축하면서 정맥을 쥐어짜면 피가 위쪽으로 막 솟구치면서 그 낙하산을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이완되면 피가 중력 때문에 다시 아래로 뚝 떨어지려고 하겠죠. 떨어지려는 피가 그 거꾸로 된 낙하산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낙하산이 쫙 펼쳐지고 피가 아래로 새는 걸 딱 막아버리는군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육이 수축해서 피를 위로 쫙 밀어 올리고 이완될 때 낙하산이 떡 펼쳐져서 떨어지는 피를 붙잡아주고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종아리 펌프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쳤다를 막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펌프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내 다리 안에 그런 엄청난 유체역학 시스템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냥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발목을 꺾었을 뿐인데 심장을 돕는 보조 엔진을 막 풀가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자료에 나왔던 이 여사님이 이 동작을 며칠 딱 하고 나서 발목에서 막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기분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플라세보 효과는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아유, 전혀 아니죠. 철저한 물리적 결과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강력하게 피를 위로 뿜어내면 조직세포 사이에 막 정체되어 있던 불필요한 수분, 찌꺼기,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싹 함께 쓸려 올라갑니다. 청소까지 싹 되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코끼리 다리 같던 지독한 부종이 눈에 띄게 쫙 빠지게 되고요. 새로운 피가 맑게 내려와서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니까 뻑뻑했던 발목 관절이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지는 그런 완벽한 선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길을 닫고 윤활유를 싹 바른 다음에 초강력 펌프로 노폐물을 확 씻어내버린다. 와, 정말 아름다운 메커니즘이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노인 생체역학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님들께 아무리 좋은 운동법 알려드려도 보통 작심삼일이거든요. 아, 그 부분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은 신체적 한계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죠. 맞아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특히 막 통증을 겪어본 어르신들에게 운동이라는 단어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깝습니다. 아, 운동복을 또 꺼내 입어야 한다, 밖에 나가야 한다, 땀이 날 거다, 무릎이 또 아플 것이다, 이런 압박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비싼 워킹화 사드리고 제발 좀 걸으시라고 해도 신발장에 막 고이 모셔두기만 하시는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워킹화를 보는 순간 심리적으로 짓눌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30초 발목 돌리기는 도대체 어떻게 그 심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박 박사의 처방을 아주 자세히 보면 행동 심리학의 습관 쌓기라는 아주 세련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습관 쌓기요? 네. 무에서 유를 막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상적인 패턴에 이 움직임을 슬쩍 끼워 넣는 전략입니다. 아, 자료에서 그 이 여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이거 뭐 헬스장 끊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매일 보는 일일 드라마 보면서 소파에 앉아 슬슬 돌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대목이 핵심입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장소를 이동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상복 입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을 트리거, 즉 방아쇠로 삼는 겁니다. 아, 드라마 시작할 때 무조건. 네, 드라마 시작 노래가 딱 나오면 나는 발목을 돌린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버리면 운동에 대한 거부감, 즉 진입장벽이 문자 그대로 제로가 됩니다. 와, 이건 일종의 세뇌네요. 드라마 시그널 음악은 곧 종아리 펌프 가동이다. 진짜 천재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서너 번, 막 30초씩 하는 작은 움직임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훨씬 더 놀라운 심리적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상 위험이 전혀 없는 이 작은 움직임을 며칠 딱 반복하다 보면요, 어르신들 스스로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거든요. 변화를 느낀다고요? 네, 다리가 좀 가벼운데?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하나도 안 아프네? 바로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진짜 핵심입니다. 아, 내 몸이 좋아진다는 걸 스스로 딱 느끼면 억지로 막 시키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다리에 막 고여있던 부종이 빠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걷는데 통증이 싹 사라지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걷기 운동, 즉 체중 부하 운동을 할 수 있는 진짜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야, 소파 위에서의 그 30초가 결국 밖으로 나아가 30분을 걷게 만드는 그 거대한 선순환의 첫 톱니바퀴를 딱 돌리는 셈이죠. 완벽합니다. 운동을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무작정 나가서 걸으세요라고 막 압박하는 대신에 어머니, 앉은 자리에서 윤활유부터 싹 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다정하고 과학적인 처방인지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헤친 이 놀라운 자료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쫙 각인시켜 볼까요? 첫째, 중력이 만들어낸 하체의 끔찍한 교통체증을 무리한 걷기로 뚫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연골만 박살날 수 있다. 둘째, 관절에 체중 부하를 주지 않은 상태로 허공에 둥글게 원을 그려서 굳어있는 관절 주머니를 짜내 최고급 윤활유인 활액을 듬뿍 분비시켜라. 네, 길열기죠. 그리고 셋째, 발끝을 꽉 당기고 쫙 펴면서 정맥 안의 수많은 낙하산들을 열고 닫는 제2의 심장, 종아리 품프를 강력하게 가동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대한 생체역학적 과정을 매일 챙겨보는 TV 드라마 시간에 슬쩍 끼워 넣어라. 와, 아주 매끄럽고 명확한 정리입니다. 결국 우리 인체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시스템 덩어리거든요. 막 무작정 혹사시키고 압박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딱 이해하고 아주 작은 스위치만 톡 건드려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순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노년층의 건강관리는 바로 그 스위치를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료들이 아주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난 생체 역학으로의 딥 다이브 어떠셨나요? 평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며 막 지루함에 까딱거리던 그 무의식적인 발목의 움직임 하나가 사실은 내 몸에 꽉 막힌 도로를 확 뚫고 보조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엄청난 생명 유지 장치였다는 사실. 이 깊은 연결고리를 알고 나니까 내 몸이 조금 더 막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죠.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발목 돌리기처럼 우리가 살면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아주 작은 움직임들 중에 또 어떤 숨겨진 마법들이 존재할까요? 오,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심코 켜는 기지개의 각도가 척추신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한숨을 막 푹 쉴 때 횡격막의 깊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어떻게 싹 씻어내는지 말이죠. 어쩌면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알고 끊임없이 신호를 막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미세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 하루 내 몸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움직임과 그 감각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해줄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소스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다뤄볼 주제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